안녕하십니까 우리님들, 경마정보의 정상입니다. 5월 2일 부산 금요경마 1경주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승부강도 높일 경주는 위에 표기해 드리겠고요. 아래를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 꾹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5월 2일 부산 1경주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판 분석 인기도 먼저 분석하면서 진도 뽑죠. 안쪽부터 보면 팔리는 마필들 1번 남양루비, 3번 홀리데이 퀸이 있겠고, 외곽에 여기서 7번, 9번, 10번 요렇게들 팔리는데요. 일단 배팅권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마필은 여기 3번마 홀리데이 퀸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왼 앞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됐는데 조교 내용도 그렇고요. 보여주는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팅권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뭔가 보여줄 타이밍이다? 그 점도 기대치가 없습니다. 자, 외곽 인기마에서 저배당구도 대길 경주가 형성이 되는데 8번 짝사랑과 10번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이걸 전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오판타스틱 이마필이 제일 빠릅니다. 선행 가능합니다. 근데 이마필이 두 번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보면은 앞은 좋은데 뒤가 없는, 말 그대로 뒷심이 없는 마필이라는 게 딱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실바로 변경하고 뭔가 변화를 주는데 힘으로 몰아붙이는 데는 다실바가 낫죠. 근데 참고 타고 힘배합을 하는 건 다나카가 잘 탄 형국입니다. 데뷔전은 완전히 앞에 뛰었다가 뒤가 없는 모습을 보여서 직전에는 외곽에서 선두권 마필 하나 몰고 간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판타스틱이 단독 선행을 나서는데 같은 인기 마필인 8번 짝사랑과 10번 아름다운 날들이 이걸 놔주고 뛸 이유가 없다. 특히 서승훈이의 10번 아름다운 날들이 그 다음 선행 가능한 유형이라서 몰고 갈 소지가 커요. 7번을 몰고 가서 일단 좁혀놔야 견제 들어가야 내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기 1위권 가는 8번 짝사랑 같은 경우가 앞도 되고 뒤도 되는 마필이라 이게 안쪽에 7번 나가고 외곽에 10번 나가는데 안쪽에서 짜부되면 안 되거든요. 추격전을 펼쳐야 돼요. 게다가 최상현이가 요 근래 안 보이다 나왔죠. 본인의 욕심 8번 짝사랑도 첫승 없는 마필이라서 이 마필 가지고 뭔가 자기가 돌아온 축포를 터뜨려야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꾸미로 밀리지 않아요. 밀어서라도 선두권 같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조화를 일으키냐 하면 7번 오판타스틱이 편하게 곱게 선행을 못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마필은 직선 구간까지 앞에 뛰긴 하겠습니다만 버티기 힘들다라는 판단이에요. 아직까지 만들어준 과정에서 3차권이 유력하다. 8번 짝사랑의 견제, 10번 아름다운 날들의 견제, 이걸 7이 이겨내기 어렵다. 이 둘의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대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급드리지 않은 다른 마필들 보겠습니다. 안쪽에 1번 남양루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직전에 너무 외곽을 탔어요. 이미 15초대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개를 직전에 못 보여줬단 말입니다. 해서 기수 변경 들어가고 1번 게이트라 외곽을 타진 않아요. 발주 능력이 그렇게 무리하게 없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붙여갈 정도는 된다 해서 봐줄 인기 마필입니다. 다음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 중에 가장 요주의되는 복병한도가 있습니다. 여기 9번마 오보더 퀸이란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직전 레이스 제주행 검사를 받기 전 경주에서 보면은 3코너 무렵 부대 뭔가 놀랍니다. 그림자에 놀랐나 봐요. 이때 그래가지고 점핑하면서 기술을 떨구려고 했던 모습도 보였고 그 다음부터는 주행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가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게 능력 부진으로 재능 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겁이 좀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 한두권에 뛸 마필들이 잔뜩 모여있는 상황이라 여기 9번마 오버더킨이 초반에 아예 밀려버리면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겁 많은 마필이니까. 근데 같이 나가줬다라고 한다면 아주 요주의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8번 짝사랑에 10번 아름다운 날들의 대길 마권이 살아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 되는 마필이 짝사랑이고요.
7을 몰고 가서 먼저 타넘고 가서 1번을 이겨볼 수 있는 게 10번 아름다운 날들이요. 충만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맞고, 가져갈 마필 중에서는 남양비가 전개가 직전처럼 개판만 되지 않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다음 오버 더 퀸, 기대 이상 띄워줄 마필로 지목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액면의 인기 1위 마필 먼저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거든요. 2번마 탐나 퍼스트 인기 1위입니다. 저는 놓고 칩니다. 인정합니다. 예. 대당판에서도 인기 1위로 부각할 텐데, 이 마필의 장점은 1200 레이스 직전 경주에 게이트가 밀려 있었습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외곽으로 상당히 고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마필이 입상권을 근접했다. 2차 입상을 해냈는데요. 근성이 좋아요. 직전 경주보다 전개는 이번 경주 더 먹고 들어가거든요. 불리함이 사라졌죠. 안쪽 게이트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 갈 수 있는 상대 마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못해도 2번 매 정도는 붙일 수 있는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직전 경주 외곽 고전한 거 다 날리고 들어간다면 기록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 입상권 유력시됩니다. 놓고 칩니다. 자, 인기권의 인기 1위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3번, 7번, 8번, 9번 이들로 막권이 연결됩니다. 이 놓고 정성 막권이 될 텐데 3, 7, 8, 9 이 조합에서 적어도 복식 정답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 마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올드웨이. 이 마필은 송경윤 기수가 직전 경주를 마치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왜 경주 전개를 그렇게 풀었어? 라고 재결해서 물어보니까, 직선 구간에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직선 구간에서 외곽으로 나홀로 빼가지고 탄력을 붙여요. 뒷심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송경윤 기수 말이 다른 마필을 의식한다. 그래서 따로 뛰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은 1라운드에 제가 9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겁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올드웨이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뭉쳐 달린다. 이걸 못 이겨낸다는 거죠. 겁이 많은 거예요. 따로 뛰어야 된다 이건데, 2번 탐나 퍼스트가 선행인데 바로 붙일 수 있겠느냐. 같이 뛰는 걸 좀 싫어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따로 뛰어야 됩니다. 발주 능력은 그리 썩 좋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직선 구간에서 그렇고 뭉쳐 달리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현격한 결격사유죠. 뭉쳐 달리다가 뚫고 나올 수도 있는 게 경주마의 투지 끈기 아닙니까? 그 점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저배당 구도로 간다면 안정감 있게 레이스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믿고 들어갈 마필 못 됩니다. 그럼 외곽이 여기에요. 7번, 8번, 9번인데 제가 서승훈 기수가 과인기를 모으고 팔리는 마필을 좀 많이 뒤로 돌립니다. 근데 슈터폼은 뭐가 문제냐면 발주 자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점을 서승훈 기수가 의식하고 타고 교정이 좀 됐다는 정보까지 들어와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배당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8번 원더모카신도 현격한 좀 마이너스 알파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마가 썬더모카신입니다. 근데 이 썬더모카신 자체가 말이 좀 얇아요. 몸싸움에 그렇게 유리한 유형의 체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원더모카신도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래에 체중 조절을 좀 했습니다. 실전 4번을 치르면서 직전 1월 26일에서 2월 28일 레이스에 체중을 20kg나 뺍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좀 가볍게 뛴다는 느낌을 줬는데, 그래도 자기 걸음 정도 끌어내는 정도지 현격하게 경쟁력을 보이진 않는다. 기록에서 8번 원더모카신과 9번 슈터퍼문이 23초대 거의 동일하게 뛰기 때문에 비슷하게 팔릴 수준이 있습니다만, 김동현 기수의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2025년 들어서 자신이 만들어서 어떤 특정 마필을 해결한 게 없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고 또 인기 1위까지 부각되는 마필을 유일하게 요 근래 붙잡고 한 바퀴 돌린 적이 있어요. 대가리 왔죠. 1차 왔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뭔가 김동현 기수가 너무 잘 타서 왔다.
잘 가꾸시해서 경주마를 만들어서 왔다. 이게 약해요. 원더모카시는 이번 슈토포문과 양자 비교 때 9한테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저배당 구도가 좀 나오죠. 이 축에 말씀드린 3, 7, 8, 9 중에서 3은 겁이 많고 따로 뛰어야 되는 유형이고 8은 말이 얇고 그리고 기수의 기숙 능력 자체를 제가 좀 마이너스로 친다면 9번이 유력시 되는 게 맞다. 2구 막권을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복식 정답도 그러합니다만 3복의 기준도 2구 놓고 가야 말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 어디 있냐? 힌트가 미약해서 뭐 아예 안 팔리는 복병을 키워 들어갈 수는 없겠고 7번 선라이트와 10번 하이텐션 요 두 마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은 줘요. 해서 3차권까지는 적어도 읽어줄 볼만 하다라고 본다면 이번 경주 실전 막권 부산 이경주는 출발 전에 정리하면 이 9를 놓고 7번과 10번 복식은 이쪽에 힘을 실어야 되는 게 맞고 3차권에 7번, 10번을 살려 들어가는 막권으로 이미 사이즈는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3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은 터지겠는데요. A급으로 올려볼 생각입니다. A급으로 간다. 왜냐? 직전 레이스의 재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기순위 1위가 9번마 글로리 윈드로 갑니다. 자, 이게 올까요? 전 아닙니다. 올까? 전 아닙니다. 사전에 상당히 낮춰 들어갑니다. 이유는 9번 글로리 윈드가 공백 이후에 직전에 12번 게이트 달고 최은경 기수가 발줄을 상당히 잘 끊었어요. 게다가 딱 보면 내측 애들이 줄서기에 들어갈 때 외곽에서 밀어서 앞을 가버립니다. 바다 채찍 받았거든요. 벌금 먹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거의 섰습니다. 내측이 1번 히트메이저에게 1마신 안쪽으로 쫓기죠. 기록으로 치면 0.2초 차이. 간신히 버틴 겁니다. 기수가 멀로로 바뀌었습니다만 멀로 기수 슬럼프 기미가 좀 있거든요. 요 근래 본인이 평균 입상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노령화되어 있는 기수의 나이가 레떼로는 세지만 등급은 센 기수지만 이 슬럼프는 어쩔 수 없죠. 연세에 따른 직전과 동일한 전개 안 나온다. 그렇게 무리하게 타는 스타일의 멀로 기수가 아니거든요. 요 근래 멀로 기수는 앞에 달리는 걸 거의 안 합니다. 따라가죠. 1번 히트메이저 같은 경우도 11번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를 펼쳤거든요.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직전 경주 약간 비포화주로의 개념이었는데 전개에서 모래 안 맞고 레이스를 외곽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직전 경주 2착과 3착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바닥대길까지 가진 않을 건데 그래도 꽤 저배당으로 가거든요. 10배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동일한 전개로 동일한 착순이 나오는 건 경마에서 잘 없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뛴 말을 사는 게 아닙니다. 뛸 말을 사는 거예요. 직전에 이렇게 띄워줬으니까 하고 뛴 말을 사는 건 항시 저배당 구도고 그건 뒤통수 옆통수 맞고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뛸 말로 가야 돼요. 사전 막권에서 원게이트를 물었지만 히트메이저는 오히려 게이트가 불리해졌고 9번 글로리 윈드는 직전 경주에 정말 가볼 만큼 가봤다라고 본다면 이 둘을 아예 막권에 안 넣고 들어갈 수 있는 조합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후보들로 보면 내측의 2번마 플라잉 아이스 회복세가 확실히 보이는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에 직전 경중 큰 승부 없이 갔던 마필인데 직전 대비해서 조교량도 늘었고 활기도 올라왔습니다. 4번 글로리 알파 이것도 공백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 근데 1조 마방이 서두르기도 합니다. 안전 만들고 제주행검사 받은 다음에 때려먹기도 합니다만 그럴 땐 배당판 바람에서 뭔가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은 마필인데 이번에 승부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번마 돌아옴 산선 서승훈 기수가 1, 2, 3 경주 내리 연타 인기 마필 기승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복승률 연승률이라는 게 3착 이상 아닙니까? 이 점에서는 서승훈 기수가 워낙 압도적이라 승부 자체는 일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기록 정도 끊어낼 거예요. 8번 월드태양은 아직도 발주가 안 좋긴 합니다만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조금씩 순치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네 마리가 1번과 9번을 이겨볼 수 있는 세트 마필들이고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매력적이냐? 저는
글로리 알파, 백강렬 마방과 정도윤의 합작품에 이번 경주 충만 놓고 배당 A급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준비되면 타이밍 걸리면 가장 무서운 게 지금 현재 부산은 1조 백광열, 게다가 기수 정도윤 역입니다. 일단 4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해한 경주예요. 볼말 많은 경주고요. 쉽게 가면 주배당구도 인정하면 됩니다. 3번 경남 드래곤에 외곽에 7번 플라이터 투더문, 이거 37 대길 막권이거든요. 제가 봐선 5배에서 10배 사이. 그런데 15초 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레이스에 뛰었던 마필도 넘실 거립니다. 3번 경남 드래곤 같은 경우는 7번 플라이더 투더문, 이 마필에게 진 적도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해요. 안쪽부터 보면 1번 서기레이디 같은 경우에 원게이트 발로 이마필이 14초 7을 끊었던 전력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선행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전개 2점을 먹고 들어갈 소지도 다분한 거죠. 이번 경주는요, if, 여러분들도 영어 if는 알 거예요. 뭐뭐 한다면 이 조건, 그러니까 마필이 늦발할 수도 있고 발주자를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은 마필들의 착순을 미리 추측하는 거니까 무엇 한다면 이게 긍정적일 때 아니면 안 좋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접목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되는 마필들이 너무나 넘실거립니다. 1번 서기레이디 발주 좋아서 선행 간다면 더 봐야죠. 그죠? 여기 6번 마더축제 같은 경우도 얘가 좀 늦발 기미가 있죠. 발주가 그렇게 썩 좋은 유형은 아닙니다. 발주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그럼 봐야죠. 지금까지 딱 보여준 정도라면 본다면 그래도 3번 경남 드래곤과 7번 플라이 투 더 문이 낫다. 요 근소한 차이 때문에 저배당 구도로 가긴 합니다만 깨지기 쉬워요. 1-3착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측면에서 이번 경주는 사전에 막권을 정한다든가 막권 조합에 대한 설계, 이것보다는 이마필은 꼭 가져가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난타전일 때 각자가 누구는 발주가 잘 되고 누구는 전개 이점을 갖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땅 하고 나면 튀어나오겠습니다만, 왜 덜 팔리지라고 생각하는 건 5번마 대성플라입니다. 정동철이 타는 마필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인류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마필이 직전에 12번 게이트 타고 16초 1회 타임으로 입상을 했는데 그 이상 끊어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난전일수록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액면상 3번 경남 드래곤을 인정하더라도 3축에 오는 필수 마권이 되겠고 3이나 7이나 엇비슷하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7축에 오는 가져가야 된다. 말 그대로 5번 대성플라이가 이번 경주 1번 서기레이디부터 외곽 9번마 블랙웨이브까지 난전으로 됐을 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다 조미료를 타봐도 5번 대성플라이만큼 매력적인 마필은 없다. 여차하면 5축으로 이번 경주 인기말을 조합하는 것도 생각 중인 부산 4경주입니다. 자, 부산 5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말의 고유 능력도 고유 능력입니다만 징크스를 많이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저배당 구도로 가죠. 1번, 2번이 저배당 구도입니다. 1번 더스틴 마린, 꾸준한 마필이고요. 빈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경주 단 하나 걱정되는 건 거리 1800에 대한 적응력. 이거 하나인데 1600을 통과할 때 모습 보면은 1800까지는 무난하게 소화하겠구나 라고 비춰지는 마필이고, 게다가 일본 게이트를 물었잖아요. 전개에서 선행갈 공산이 다분합니다. 선행에서도 먹고 들어가고 현성에서도 제가 볼 때 먹고 들어가는 건 저배당 구도로 팔리는 2번마 블랙펠컨의 단점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까지 서승훈 기수, 박재희 기수, 다실바 기수 한다는 기수들이 모두 몰아보면서 승부를 들어갔습니다. 경쟁력은 항시 있어요. 그런데 2착 입상보다는 착순권 거기에 그칩니다. 승부에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서승훈이든 박재희든 다실바든. 이번에 다시 다실바 기수인데 말의 변화는 특별히 보이지 않고요. 해당 거리 자기 기록 정도 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3차권에 근접한 마필이다. 2차권은 운이 좀 붙어야 된다. 지금까지 보여준 결정력으로 본다면 왔으면 벌써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내니까요.
1번, 2번의 저배당 구도에는 힘 실어 갈 수 없습니다. 1은 잡고 2를 덜 봐야 되는 초식이 이번 경주 기본 초식인 거예요. 도전 마필은 눈에 보입니다. 3번 마 포켓 밀리언에 외곽에 7번 헬로 선샤인, 8번 펫보이인데 8번 펫보이는 1번 더스틴 마린과 마주가 같습니다. 이경화 마주의 동반 출전이거든요. 승급전인데 8번 마 펫보이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마필이 요 근래 2연승을 내냈는데 2연승 내용을 보면은 한 번은 이 배당을 내면서 와줬죠. 그때도 자기 자리를 잘 잡고 탔어요. 10번 게이트에서. 이때 조시가 난 모양입니다. 말의 컨디션 변화가 확실히 있었는데 직전 경주도 내가 이길 줄 알고 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기 3위권까지 올라갔는데 유현명 기수가 요 근래 자기가 내 말이다 하는 마필로 이렇게 연승시킨 게 드물기 때문에 말 자체가 변화 일으킨 게 사실 맞습니다. 승급 전에 이미 뛰어본 거리 1800을 도전하는데 기록이 차이가 있어요. 이 8번마 펫보이가 하위군에 이길 마필 이겨주고 올라올 때 기록이 원사이드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길 만큼은 뛰어줬지만 해서 승급 전에 한번 벽을 느낄 타이밍인 건 맞다. 상대적으로 3번 포켓 밀리언과 7번 헬로 선샤인은 좋아질 시점입니다. 먼저 3번 포켓 밀리언 같은 경우는 거리 적성 1800이 밀려서 그렇지 팔기는 근래 무조건 좋거든요. 이마필 직전 경주에는 중반에 모빙 뜨면서 무리했기 때문에 4착으로 밀렸지 힘을 좀 더 배합해 줬으면 충분히 입상권 견적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우리 서승훈 기수가 모두 인기 마필에 기승합니다. 인기 2위권 밖에 마필 기승하지 않거든요. 이 헬로 선샤인도 공백 이후에 조교량도 그렇고 수용조교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를 잘한 사이라 이번 경주 1, 2의 구도 말 그대로 대길 구도에 허술함이 있는 거 깨로 갈 수 있는 1순위라고 보여주는데요. 그 측면에서 배팅 메리트라고 하죠. 1, 2의 한방사고 말경주냐를 저는 1은 인정하고 2를 들 보는 가운데 3번과 7번을 더 키워갈 레이스다. 물론 8번마 펫보이라는 승급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이변을 일으킬 정도의 준비 과정은 아니다라고 볼 때 한마주의 마필의 동반 입상까지도 징크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패턴이라면 1, 2보다 1축의 3, 7쪽의 가능성을 키워야 되는 레이스로 부산 5경주를 바라봅니다. 부산 6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배당이 힘을 가진 경주예요. 거기다가 3번 플래시파크의 서승훈 기수, 7번 월드히트의 다실바 기수, 부산의 넘버원 2, 토종과 용병의 이 넘버원이 같이 만난 영국의 저배당 구도 힘을 발휘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부산이 10개 경주가 펼쳐지든 6개 경주가 펼쳐지든 다실바와 서승훈의 대길 막권이 깨지는 걸 반반으로 본다. 말 그대로 5대5. 이 50%가 성립하기 힘든 게 부산의 징크스입니다. 희한하죠? 능력되는 기수가 인기마 기승인데도 불구하고 저배당 대길 막권을 못 지켜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반반이에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4대6? 60%는 깨져요. 자, 이번 경주 그런 어감이 좀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하면 3번마 플래시바크입니다. 좀 더 근소하게 인기 1위로 팔리는 듯 합니다만 실제로는 대동소이 할 거예요. 7번 월드히트의 장점은 뭡니까? 거리 적응력이거든요. 거리 적응력이 더 우세하죠. 확실하게. 근데 결정력을 못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1400에 뛰면서 착순권 요거 위주로 보여줬는데 이번엔 운이 따른 것 같은데요. 상대 마필의 세기가 많이 약해진 직전만 하더라도 소드마스터의 실강라이트 트리플 신화 그리고 직직전 경주에 보면 상위군 가 있는 월드 위너스맨의 영스카이워커 이런 마필에게 졌단 말이에요. 질말에게 졌어요. 이번엔 상대 마필들을 약하게 만난 측면이 있다. 근데 왜 3번 플래시파크가 팔리냐? 데뷔전에 가졌고 국산 6군에서 승급해서 5군에서 코차로 3착이거든요. 이겼다가 졌어요. 결승선 전방에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왔구나 했다가 약간 밀리는 그 코차 여기서 밀렸거든요. 이래서 승급전에 벽이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다 왔는데 코차로 밀리는 거 보면. 그런데 거리는 뭐다? 1300이었다. 저는 서승훈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인류 기수고 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수들인데 경주마를 실전에서 키워갈 때 보면
문세영 기수도 과거에는 서승훈 기수처럼 탔어요. 실전에서 무식하게 타주면서 타마를 방해하면서까지 말의 걸음을 한껏 늘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래는 안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키워요.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데 널널하게 이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마필이 다음에 인기권에 팔릴 때 약간만 경합 붙으면 쉽게 무너지는 케이스가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필을 길게 보고 키워갑니다. 근데 서승훈 기수는 어떠냐? 힘으로 과격하게 타줍니다. 과거 문세영 기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실전 걸음 늘어납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키워낸 말은 난관을 만나면 쉽게 부러집니다. 플래시파크 산행 노릴 거거든요. 우격다짐으로 타줄 거라고요. 전기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려고 애쓸 겁니다. 그 측면이 늘어난 거리 1400에 뒷심으로 버텨내느냐. 저는 여기서 좀 의문점을 가져요. 빈틈이 있다. 오히려 7번 월드히처럼 거리 적성 맞춤 마필이 상대만 약하게 만날 때 이번 경주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승부에 더 올라타겠습니다. 7이 축이고 3은 위험한 인기마 쪽에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딱 보이거든요. 깨러가는 마필은 4번 원더풀 피버와 5번 마 캉캉 스텝 역시나 용병 기수인데 5번 캉캉 스텝의 단점은 지난 경주 외곽을 너무 돌았어요. 자리를 못 잡고. 이게 이번 경주의 치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1400의 입상 경력도 29초대로 있잖아요. 충분히 3번 플래시파크와 경쟁력을 보일 겁니다. 4번 원더풀 피버는 이 원더풀이라는 마명이 얘기하듯 여기 8번마 원더풀 리지와 동일 마주의 출전입니다. 직전 경주 플래시파크와 22초 1, 22초 9, 0.8초 차. 사실 마신차로는 좀 나는 거거든요. 2마신 이상, 3마신 사이. 이거 차이인데 전개에서 일단 원더풀 피버가 원단 추입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이 플래시파크가 먼저 먹고 들어간 거리를 이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거리는 뭐다? 1400이다. 그래서 막고는 아예 실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3 막고는 죽은 막고는 아닌데 힘을 실어가지 못한다면 위로 올린 막고는 7번, 5번 쪽이다. 멀로와 다실바 쪽의 세트가 더 아름답다. 그리고 4번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느냐예요. 7놓고 3방은 못 사는 배당 견적 나올 겁니다. 이건 본전하자고 들어가거나 맞추고도 돈을 잃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73을 사거나 75를 사거나 이걸 결정해야 되고 73, 75를 둘 다 산다? 그러면 돈질 배분을 철저히 해야죠. 73에 받치기, 75로 따는 배팅, 돈을 이기는 배팅질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양자 선택이라면 저는 이쪽의 가능성을 사전에 키워놓겠습니다. 부산 7경주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늘 최고 배당을 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장 도전 마필들도 많고요. 은소해요. 직전 레이스 같이 싸웠던 상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4라운드 때 그 말씀 드렸죠. 뛴말 사는 게 아니다. 뛸 말을 사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배당 구도에서 4번 피노파오가 직전에 같이 싸웠던 애들 그래도 이겨먹고 3착을 기록했기 때문에 얘가 인기 1위 가는데 이건 뛴 말입니다. 그 패턴의 레이스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 이 판단이고 이렇게 혼전 양상의 경주는 말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개에서도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앞에 뛰는 애가 누구야? 단독 선행뿐만 아니라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애들이 누구야? 그들 중에서 정답 나올 거야로 보셔야 돼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7번 곤주아리부터 외곽의 마필들은 보지 않습니다. 8번 리치트리의 서승훈 기수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내리연타로 인기 1위권, 2위권 마필의 기수가 하는데 이 8번 리치트리는 지금까지 뛰어온 전적으로 봐서 구전에 우승 한 번, 2착 한 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울 때 정말 매력적으로 잘 지웠던 마필들입니다. 왜냐? 결정력이 부족해요. 맞승부 걸면 꼭 집니다. 서승훈이 아니라 서승훈이 하랩이라도 이 마필을 이번 난타전의 판때기에 가져오긴 어렵다. 7번 곤조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적성도 필요하고요. 이번 경주의 경쟁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에요. 외곽에 10번 아리온의 빛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안 봅니다. 이유는 보노찬이가 올해 들어 2025년 들어서
자신이 만든 마필로 대가리 가져온 게 유일하게 이 10번마 아리온의 빛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순위 7위에서 매당 사고 친 건데 한 번이면 좋게요. 승급전에 통할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 해서 여기 7번부터는 모두 싹 다 제끼고 시작한다. 이 안쪽에 1차과 2차기 그리고 3차까지도 나온다. 두 마리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마 플라잉더 포드. 이 마필 같으면 직전에 이보다 더 잘 탈 수 없다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가능한 건 뭐냐면 선행을 잡을 소지가 크다. 직전엔 한 마리 몰고 갔거든요. 이번에는 여기 외곽에서 선행을 잡아 나갈 마필이 없어요. 안쪽 전개로 판이 결정 날 건데 대놓고 초반에 좀 밀고 내측 유리한 자리를 먹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땐 이현종이가 오늘 이거 하나 확실할 것 같은데요. 전개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고 지난 경주 악벽도 없었고 경주 중에 뭐 다른 특별한 문제점들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만 잡으면 얘가 우승에 준하는 성적을 내줄 것이다. 또 하나의 마필, 앞에 뛸 마필입니다. 5번 굿데디. 요새는요 1조 마방에 플러스 알파를 많이 둬야 돼요. 굿데디란 마필은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출하를 들어갔는데 오늘 경윤이도 좋은 마필 많이 기승하거든요. 근데 이 마필 같으면 도윤이가 남겨놓고 와서 아쉬웠다는 거예요. 아울러 전형적으로 앞에 뛰는 선행마 유형입니다. 전개상 2 나가고 5 나가고가 될 소지가 커요. 2호 마권이 레이스를 주도한다고요. 이게 상수예요. 추입하는 마필이 이겨먹는 그림보다 앞에서 버티고 들어가는 걸 우선 봐야 한다. 2번과 5번이 앞선 주도하면서 레이스를 먹고 들어갈 편택이다. 그리고 엮어야 된다. 이 5를 가장 위로 칩니다. 나머지는 변수예요. 상수로 2번과 5번을 저는 보고 7경주를 붙을 생각입니다. 5월 2일 부산 금유경마의 막판 부산 8경주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극명하게 딱 구분이 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보면 내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1번 킹 애니데이와 태왕신기가 저배당 대길 막권을 갈 소지가 큽니다. 2번 태왕신기는 점핑 마필인데 참 끈기 근성 좋아요. 자기 걸음은 닿습니다. 1번 킹 애니데이가 직전 경주에 SBS 스포츠배 단거리 승부를 나가봤었죠. 잘 뛰었습니다. 그 정도면 적응 잘했어요. 원투 마권이 레이스를 주도할 소지가 큰데 인기권을 가만 보면요. 안쪽에 일단 4번 닥터 킹덤까지가 인기 마필들이잖아요. 1, 2가 자리를 내주지 않고 뛴다면 3번 파워 사운드는 자기 자리가 없죠. 따라가다가 장점 발휘를 못할 소지가 큽니다. 아예 단독 선행을 치면 모를까 1번, 2번 중에서 한 마리가 나갈 건데 특히 2번 태양신기가 승급전이 아니라 점핑 해가지고 낮은 부중에 이점을 최대한 살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파워 사운드 같은 경우는 자기 장점 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 닥터 킹덤은 뭐가 문제냐면 2000부터를 연타로 쳤잖아요. 적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 적응력을 1200 쓰다 2000 쓰고 2000 쓰다 1200 쓰고 이런 경주만 없는데 2000m에 적응된 힘배합을 하는 패턴 이게 인이 bek혀요 경주마가. 그래서 거리 1200 내리면 그에 맞춰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점이 부족할 겁니다. 중장거리 패턴에 맞춘 마필이 거리 내리면 스태미나를 어떻게 쓰느냐 해서 난감한 경우를 겪거든요. 전 3번 4번의 경쟁력을 낮게 봅니다. 외곽에 있다. 이 둘이 앞에 뛰는 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선두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같이 경쟁을 붙거나 이 조합에서 앞에서 뭔가 이변이 일어날 때 뒷심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추임마 요 두루 패턴이 있거든요. 10번 비월 이건 앞에서 승부를 같이 붙어볼 수 있는 마필이죠. 은경이가 이제 말을 뺏긴 모양새예요. 데뷔 초반에는 능력만 하나 만났다라고 보여지는데 한풀 꺾이고 나서부터는 살려내려고 해도 서두르기만 합니다. 참고 타는 게 안 돼요. 기수 변경했어야 돼요. 다실바로 옮겨서 강공승부인데 단거리 1200도 제가 볼 때 잘 쓴 것 같아요. 아직 1400에서 힘배합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그건 기승했던 최영경 기수가 레이스 유도를 그렇게 못했다는 측면도 있죠. 1200에서 힘을 몰았으면 외곽에서 가속력을 충분히 붙여볼 수 있는 마필이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1, 2 구도를 깨러갈 수 있는 1순위 마필이 되겠고요. 레이스가 어떤 식이든 난전이 된다면
그러니까 나갈 마필 나가고 자리 잡을 마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전개가 아니라면 추임 마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자기 운을 받아 먹게 마련이거든요. 여기 그건 6번마 닥터 까르페 바벨 이 마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적어도 3차권에는 다른 마필들은 단거리 1200이니까 초중반에 힘 다 썼을 때 얘가 치고 올라올 소지 3차권에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복과 3쌍에선 읽어주셔야 돼요. 자, 1, 2가 곱게 그대로 돌아가느냐, 10번 비월이 외곽에서 덮치고 들어가서 이 구도를 깨느냐, 이건데 저는 타이밍상 1, 2의 대길 막권보다는 10번이 여기에 낑기는 걸 더 우선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1축의 2텐 막권이나 2축의 1텐 막권 이 조합보다 10번을 놓고 1, 2쪽의 가능성을 더 높여야 된다. 정말 아름답게 들어온다면 여기에 3차권 6번이 여기에 끼는 거죠. 이 조합이라면 제가 바라본 그 견적, 사이즈, 시나리오가 현장에서 그대로 들어맞는 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